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또 김정은 다 죽었을 때 김정은 살아있다고 제가 예언한 것도 맞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당선할 때도 그때도 제 예언이 맞았고, 뭐 이럴 수 없이 제가 쭉 예언했던 걸 다 맞아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예언 믿고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오늘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나가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진짜 오늘 18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정말 봄이 온 것 같고 보수 분들한테는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거 개표하고 난 날 뭐 여담인데 저는 사실은 뭐 이길 줄 알았으니까 초저녁에 좀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 걱정해서 제가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라, 제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믿고 기다리시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제는 또 막 문자가 너무 오셨어요. 선생님이 여지껏 예언하신 게 강원도 산불 난 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았죠. 이루 새로 없이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또 김정은 다 죽었을 때 김정은 살아있다고 제가 예언한 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당선할 때도 그때도 제 예언이 맞았고, 뭐 추미애 뭐 이럴 수 없이 제가 쭉 예언했던 걸 다 맞아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예언 믿고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오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마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구나 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람된 하루를 좀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잠도 많이 푹 잤고. 근데 이제 잠을 얘기하는 건 그렇죠. 조금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너무 이제 초저녁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니까 걱정들 하셔서 밤을 꼬박 새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잠 못 이루는 하루였다. 자, 지옥에서 천당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틀려지겠죠. 어제부터 잠 못 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조씨, 뭐 윤씨, 뭐 황씨, 그다음 문씨, 이렇게 해서 뭐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제가 윤석열 총장 사주를 풀어봤을 때 사실 뭐 등치도 크고 조금 이제 강해 보이긴 하더라도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강하고 독한 사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정도 많고 조금 의외로 또 서민적인, 또 그리고 친구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옛날 말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 제가 사주를 보면 대체로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신약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견디길 힘드니까 이제 어떤 술을 통해서 그거를 좀 강해지려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주들은 악인은 독하지는 못해. 악인은 없다. 그래서 아마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윤 후보도 그렇게 악하거나 독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뭐 하러 돌아왔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땅이 작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잡초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잡초를 이제 다 뽑아줘야지만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잡초를 대신해서 뽑아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 사주를 제가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다 믿는데 한번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정권에서 제가 아까 성씨 얘기했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잠을 못 주무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봄이 왔듯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요번 조금 제가 청계 흐름을 보면은 3월 5일에서 3월 한 20일까지는 이제 수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한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는 목기가 또 강해져요. 이제 이 목기가 강해진다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청계 흐름을 볼 때는 지도자 대통령하고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는 또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점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바뀐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3월 9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재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거니까 조금 재난이 약해질까 이렇게 생각은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목기가 강해질 때는 이 목기라는 건 항상 그래요. 목이라는 거는 방향으로는 동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소름 끼쳐요. 뭐 문자로 산불 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청기의 흐름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 목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목은 동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동쪽은 어디겠어요? 강원도 쪽이겠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제 중간 방위가 있으니까 경북 쪽이나 강원도 쪽에서 큰 산불이 날 거다 하고 제가 예언을 한 거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운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한 거고요. 어쨌든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는 이때가 목기가 굉장히 또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큰 불이 나거나 재난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의 향후 5년의 운이 좋은 사람, 뭐 제가 이재명 후보가 뭐 싫어서 이재명 후보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았죠. 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향후 좀 재난이 없고 좀 나라가 좀 발전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당선인을 바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또 운을 보니까 운이 또 굉장히 강하고 또 일진을 보니까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재난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2022년이 이제 올해가 목이고 내년도 목이고 그 다음에 2024년은 갑진이에요. 일토가 들어올 때는 사실 윤석열 총장한테는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2025, 26년이 또 화로 흘러가더라고.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는 목, 하단, 토, 화로 흘러가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조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 큰 재난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많이 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제 뭐 중국하고에 관련된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하고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경제 의존도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거 때 사드 배친이 이제 어떤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제 얘기지만 중국에 관련된 주식을 제가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주식을 제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당선자가 되면 저는 더 유리하겠죠.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윤 후보가 되면 제 주식은 많이 떨어지는 그 주식을 좀 갖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또 앞으로 이제 운이 좋아지는 뭐 제가 조금 손해보고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윤 후보 또 운도 또 굉장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후보 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교 쪽으로 조금 걱정이 돼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윤 당선인하고의 어떤 궁합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해요. 1편으로는 윤 당선인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하고 다음에는 이제 윤 당선인하고 또 어쨌든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라 김정은하고 궁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윤 당선인하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궁합을 좀 봐서 시리즈로 한 3편 정도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보고 보시면 궁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나무가 되게 많은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 많은 사주예요.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좀 시진핑하고 좀 구애를 많이 했죠. 좀 굴욕적인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궁합을 보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사드는 그냥 핑계였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촛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막 돌을 던진다든지 막 이런 시위보다는 우리나라 그 200만 300만이 모여서 촛불 들고 강하면 이러도 청와대문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굉장한 위협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문 대통령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외교가 좋아 보였어도
시진핑 자체는 사실 문 대통령을 별로 조금 찬밥 취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 이제 궁합을 보니까 이제 궁합을 보면 알겠지만 윤단성이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이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 사주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어떤 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잡초를 어떻게 뽑을 건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주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사주를 좀 정밀하게 한번 풀어달라.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살도 있고 어떤 그 살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양인도 있고 원진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왜 예언이 잘 맞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 천기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게 앞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많으냐 뭐가 적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주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쨌든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태양이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궤도 계산을 해서 365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천문학자들이 한 4년을 살아본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날짜가. 그랬더니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6년, 뭐 60년, 64년, 68년, 뭐 72년, 뭐 76 이런 사람들은 다 29일이 껴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달, 그러니까 매년 2월 달에 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윤년이라 그래갖고 윤달이 아니고 윤년이에요. 윤년은 뭐냐면 원래 없는 날을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하루 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60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뺐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빼야지 정확하게 맞느냐. 지구에서 딱 태어나서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와 태양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대기권 안에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기운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운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는 탯줄을 끊기 전에 부모한테 어떤 받는 걸 한 30%로 보는 거고 기를 그 다음에 탯줄을 딱 자르고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으냐에 따라서 사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쉽게 말해서 항상 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월이 대체로 쉽게 말해서 5, 6월달 양력으로 5월,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건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용신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5, 6월 생이 궁합이 좋고 그런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이 그걸 용신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 하면 물이 필요한 거고 또 한겨울에 태어나면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왜냐면 항상 사주를 풀 때는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월이 예를 들어서 이 진토를 가지고 진토란 건 뭐냐면 1, 2, 3 양력으로 1, 2, 3월 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이고 양력으로 4월이면 그대로 생각하세요. 4월 달의 땅이에요. 그러면 4월 달의 땅은 진흙이죠. 축축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토는 축축한 땅이고 이 축토는 양력으로 1월 달의 땅이니까 얼어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토 땅이 있고 얼어있는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본인이 나무 항상 일간 연월일 이 일간에 있는 이 나무가 본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키우는 물이 있어야겠죠. 나를 낳은 사람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이걸 총괄해서 인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편인하고 정인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이 을목이 있듯이 플러스 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은 본인이기 때문에 비겁이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무를 겁재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라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이제 요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내가 목이니까 뿌리를 내리고 목극토 상극하는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자라려면 햇볕이 있어야겠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으면 어쨌든 이 칼이나 지하수가 필요하겠죠. 금생수를 해주니까. 물이 있을 때는 이 금이라는 거는 물이 없을 땐 칼로 보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관제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는 지하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나를 다스리는, 팔로 날 다스리는 이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관직에 해당하는 거고, 직업에 해당하는 거고,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에요. 법을 금이라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주를 보면은 이 땅이 진흙이고 얼어있는 땅이고 햇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시에 가서 햇볕이 있으니까, 이 햇볕이 짱짱 떠 있으니까 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지하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은 넓은데 어때요? 물은 좀 있지만 나무가 한 그룹밖에 없으니까, 나무가 많아져야 이 뿌리를 다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걸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지하수, 물, 나무가 필요하다. 그 대신 이 사주에서는 땅이 넓어지면 물이, 지하수나 물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불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거는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별로 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신약사주라 그래가지고 대체로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이 들어오면 물이 마르잖아. 여기에서 신약은 물이라는 건 엄마, 문서, 공부, 수입에 해당하는 거다. 또 이런 물이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올 때 자식이 생겨야 되니까 이런 사주는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결혼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땅이 들어와서 결혼운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땅은 부인 여자지만, 왜냐면 땅이 넓으면 또 땅이 들어오면 물이 마르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제 결혼하고 딴 여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물이 마르니까 이제 패가 망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나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는 나무가 많은데 땅이 없는 사람. 그럼 내가 땅이 필요하니까 계속 여자를 만나도 수입이 되고 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주에 따라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익을 주느냐, 또 패가 망신하느냐에 따라서는 신약과 신강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땅이 넓으니까, 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돈의 씀씀이가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나한테 너무 많으니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소비 성향이 좀 강하다. 거기에 이 토가 어디에 있어요? 품모 자리나 부모 자리에 이제 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인이 품모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전, 윗사람 같은 부인을 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또 이게 12운성에서 반대궁에 있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강한, 집안이 부유하고 집안이 힘이 센 부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때요? 윗사람처럼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하는, 좀 윗사람 노릇하는 부인을 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인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햇볕은 또 이 강하니까 장모의 힘도 굉장히 세다. 그럼 이런 사주는 장모한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을목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을목이라는 건 묘목이에요. 이렇게 잡초 같은. 그러니까 웬만한 칼로 쳐도 이렇게 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칠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자천을 했어도 옷을 안 벗고 변호사 개업 안 하고 끝까지 좀 버티고 있잖아요. 왜 제가 한동훈 검사가 돌아온다 얘기했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주 궁합이 좋아요. 왜냐면 윤 총장은 땅이 반대로 땅이 되게 작고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지하수도 좀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럼 반대로 이 한동훈 검사장한테는 한동훈 검사장이 필요한 이 3가지를 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숨어있는 모사다 이렇게. 왜냐면 이 화가 강한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은 이 햇볕이 없는데 이 화토가 많으니까 윤 총장한테는 최고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숨어있는 모사예요. 그러니까 최고 어떤 요번에 선거 때도 중요한 결정은 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조언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이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 있으면 여기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잡초를 다 뽑아내야지만이 어때요? 정부가 바로 쓰겠죠. 왜 이 사주가 무섭냐면, 이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이 을목일주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한 게 생기면 잠을 못 자요.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이라는 건 신경계통이에요. 간이고 근육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근데 내가 뭔가 궁금해갖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제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사주, 우울증 막 이런 게 잘 오는 사주, 이렇게 목이 없는 사주들.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주.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일주의 여자들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외박을 했으면 그 외박한 현장을 가서 누구랑 잤는지 확인을 다 해야지만이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근데 만약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심한 정신적인 갈등을 엮어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사주가 이 사주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윤명이나 조국이나 예를 들어서 많은 지금 덮어놓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뭐 청와대 예를 들어서 선거 개입하는 거나 뭐 이런. 그럼 그걸 다 들쭉 깔 거라. 사실은 뭐 윤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보복은 안 한다 했지만은 이 한동훈 검사장은 그걸 다 파헤쳐서 원위치로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때문에 지금 유랑 다니는 검사들 많죠. 뭐 제주도에 가 있고 뭐 부산에 가 있고 그런 유능한 검사들이 다시 와서 정말 검찰 개혁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 개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인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 총장한테는 예를 들어서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땅이 적고 화가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화가 많은 달은 5, 6월생이라고 그랬죠. 띠는 사실은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상자리예요. 그럼 어디에 가서 이렇게 점을 보면은 띠가 나쁘다, 띠가 원진살이다, 띠가 뭐 상충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띠는 그냥 13% 정도 조상자리다. 그러니까 조상끼리 싸우는 거야. 원진살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살이라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삼재든지 살이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작용이 다 틀려져요. 좋은 데 있으면 작용을 또 좋은 쪽으로 하는 거야. 원진살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을해, 이 해수에 원진살이 있어요. 그 원진살 거는 맨날 싸우는 거잖아.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원진은 뭐냐면 나 이 물에 원진살이 있는 거야. 그럼 물은 지금 한동훈 검사한테는 이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 물이 원진에 있을 때는 다투면서 좋은 일이 생긴다 항상. 그걸 봤잖아요. 채널A 사건에서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 다투고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검사장이 또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또 한번 인기가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항상 다투면서 운이 좋아지는 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진이 토에 있어. 그러면 토라는 거는 원진이 있으면 부인이고 여자고 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럼 맨날 부인하고 싸우면 부인 싸우고 나서 부인한테 뭐 사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원진이에요. 손해본다 이거예요. 다투고 나서. 근데 물에 있으면 다투고 나서 나한테 좋은 데 있으니까 이익을 보는 게 원진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역마살이라고 있죠. 그럼 역마가 예를 들어서 토에 있어. 그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사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에 있어.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해서 크게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는 이 역마가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은 달라지고 이 토에 있는 거에 따라서 살은 달라져요. 그럼 이 사주는 예를 보니까 삼재가 해자축이에요. 해자축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해수는 물이야. 그럼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같은 이 축이라도 이 삼재가 해자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삼재 때는 뭐냐면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20%인데 갑자기 기가 3배 60%로 세지니까 이런 걸 복삼재, 호삼재라 한다. 그냥 물이 20%가 60%가 되니까 이 물이 60%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삼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살이나 삼재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운을 보니까 지금 현재 대운이 예를 들어서 신해예요. 이 사주는 굉장히 사실은 운이 좋게 살아온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31살 때부터 임자, 신해, 이 경운까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55세까지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최고의 위치로 올라갈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지금 현재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물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어때요? 원진이 있기 때문에 막 다투면서 어때요? 관직이 굉장히 올라가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신금이 깔고 있으니까 지하수까지 올라니까 관운이 최고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윤석열 총장의 어떤 사주를 풀어보고 그것도 제가 불안해서 가장 이 당선이 되면 관직이 높아질 사람 한 사람을 뽑은 게 한동훈 검사장이고 못 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서 제가 그 사주를 풀어드렸을 거야. 문재인 대통령 3주 전에 27일부터 이제 모기 들어와서 큰 산불이 나고 미사일 쏠 거다. 딱 그날 산불 나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돼서 어때요? 큰 산불이 퍼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산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그게 왜? 모기 들어와서 그런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수맥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도 좀 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원진이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역마가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어때요? 다 파헤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잠들을 다 못 자겠죠. 그동안 5년 동안 정말 비리를 일삼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잘 거다.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근데 올해 운도 보세요. 올해가 이민이에요. 왜 제가 윤 당선인을 확실하게 한 거는 이 한동훈 검사 사주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보고 확실히 제가 결정을 했어요. 확실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민님은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는 해예요, 올해가. 그럼 60% 지금 대운에 살고 있는데 또 1년 운이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오니까 힘을 갖는 20%, 80%가 좋은 운이에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 당선인보다는 한동훈 검사 운이 더 좋았어요.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개묘예요.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왔어. 그러면 윤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최고의 진짜 위치에 오를 사람은 한동훈 검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검사님을 무서워해야 돼. 이제 잠 못 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잡초들 다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리즈로 시진핑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어떤 외교 문제인데,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해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가장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겠죠. 그래서 오늘 시리즈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진핑 사주 같은 경우에는 53년생, 양력으로는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항상 월을 제일 먼저 보라 그랬죠. 월이 오화를 가지고 있어요. 월이 한 30% 정도 기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띠가 또 13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불로 태어났어요. 여기에 또 무게합화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바다인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불이, 강한 불이, 숯불이 이런 사주를 보면 고기 구워 먹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숯불이 엄청나게 빨갛게 달아오른 거야. 그 위에 돌판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이 금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 고기를 20%짜리 고기를 하나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이 4%밖에 없어. 그것도 무기압화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 이런 사주들은 한마디로 동업이 불가해요. 그리고 정적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남자들, 이 불은 본인한테는 남자들이에요. 그럼 성격적으로 딱 얘기하면 불은 강하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거는 토가 빨갛게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상관이에요. 상관의 성격은 뭐냐면 관을 이렇게 없애는 거야. 그래서 성격이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욱하는데 이 물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신강사주에서는. 이 신강의 상관들은 욱했을 때는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걸 끝까지 진행을 시켜야지 끝나는 성격이에요. 그걸 막으면 완전히 뭐 욱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사주예요.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돼야지만이 마음먹은 거 끝까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리 돼요. 혈액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안압이 높아져서 난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토가 빨갛게 달라오니까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자연 그대로 생각하세요. 이 고기가 타니까 어때요? 이 돌판은 어때요? 물에 한번 이렇게 담궈야 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관운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을 되게 소중히 여긴다. 자기가 필요한 건 소중한 거야. 그러면 이 물이 굉장히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권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고기가 한 점 있으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고기가 많으면 이 딴 고기를 태우느라고 얘가 들 타겠지.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불이 많으면 이 고기가 토가 빨갛게 올라서 고기를 태우니까 같은 정적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짤막하게 대운만 봐드릴게요. 대운은 지금 현재는 물이 들어와 있어요. 70세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지금은 뭐 양해인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당대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시진핑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니까. 이 대운이 60%가 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임인이에요. 임수는 좋고 임목은 땔감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20%는 조금 나쁜 운이다. 그럼 향후 5년은 어떨까? 이사주에는 어쨌든 한 3년,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흘렀으니까 해자축. 그러니까 대운도 60% 좋았고 물이 한 20% 좋았으니까 미국하고도 아주 대등하게 어떤 꿀리지 않고 경제 성장이 많이 된 힘이 많이 생겼던 그런 운이었고 올해는 대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년 운이 이 땔감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땔감이 들어오면 불이 막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20%가 좀 막힌다.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향후 또 제가 바이든 사주를 제가 다음에 한번 윤석열 총장하고 궁금해갖고 살짝 봤는데 이 반대의 사주예요. 불이 없고 토가 많고 금이 많고 물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 향후 5년이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하게 좋게 흘러가요. 그러면 미국이 20%는 힘을 다시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관계겠죠. 윤석열 총장하고. 왜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사주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막 들어오면 이 불이 강해지니까 이 물이 마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척은 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항상 중국 가면 찬밥되고 시진핑도 안 만나주고 한 이유가 이 궁합이에요. 궁합이 나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땅은 작은데 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하수도 있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이 물 많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뭐 통화를 한다든지 뭐 같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궁합이라는 건 멀리 있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궁합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마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고 아마 조만간 시진핑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제가 예언을 할게요. 워낙 궁합이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윤 총장한테는 어때요? 이 햇볕이 필요한데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한 70%나 돼요. 그러면 이 윤 총장한테 굉장하게 힘을 실어주는 궁합이에요. 굉장히 아마 양국 관계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궁합에 대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어쨌든 이제 새봄이 왔으니까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국가의 재난도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당분간은 시리즈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김정은 사주를 정밀하게 한번 풀어서 과연 이제 윤단성인하고 이제 어떤 궁합일지 또 이렇게 도발을 할지 이런 쪽으로 예언 방송을 조금 해드릴게요. 당분간은 이제 어쨌든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하고도 궁합을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주석하고도 한번 궁합을 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